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일 포고령에 그 처단 대상자라고 표현됐던 분들 한 20여 분이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이제 주로 내용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 청구했는데 들으셨죠? 네네. 예. 이게 이제 포고령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위헌 맞죠? 그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예. 아유, 좀 어렵습니다. 아, 참. 너무 피하시네, 피하셔도. 아니 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 제 역할도 그 아니고요. 포고령이 네.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거기 계엄 통제에 둔다. 이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나온 위헌입니까? 거잖아요. 아닙니까? 네. 라고 제가 여쭙는데 아마 계엄 또 못 하신다는 겁니다. 비상계엄법엔 다 나와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포고령이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묻는데 그걸 못 하시겠다. 그게 법에는 있는 거죠. 아이고 무슨 아니, 말씀하세요? 비상계엄법에 그렇게 비상계엄법이 돼 있더라고요, 헌법보다 보니까. 위입니까? 네. 예? 예. 아, 참. 그래서 제가 그걸 그러니까 예. 네. 따져보려다가 지금 앉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문체부는 해외 뉴스 분석팀이 있는 정부 부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해외 뉴스 팀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 사후 처리를 보통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그러시죠? 네. 예. 한번 PPT 한번 보실까요? 그 해외 기사에 보면 탄핵당한 대통령의 체포가 왜 이렇게 어렵냐? 한국 정부와 대통령 경호처 법치주의 입법다. 체포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에 도전한 한국 대통령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돼요. 이런 보도를 보시면서 제가 앞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이 여전히 내란 상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지요? 이거 정부에 전달하고 계십니까? 네, 다 보냅니다. 보고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의 반응은 뭡니까? 이런 외신 보도에 대한. 글쎄요, 뭐 제가 직접 그 반응을 뭐 듣진 못했어요. 아이, 그래도 어디 보고를 하거나 그러면 혹시 아니, 그러면 차관보님 제가 보고는 이진석 안 차관보님. 하고요. 우리 실무자들이 혹시 계속 정부 전달하죠. 다른 부처의 반응이나 이런 거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이쪽 언론 쪽 일을 하시니까. 예. 특별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이 업무를 하나만 하네요? 하나만 하? 예, 이런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그 내용이 취합되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개는 실무선에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요. 아하, 그래요? 그런데요. 늘 보내죠. 그러니까 서로 다 보내. 그런데 그러면 왜 12.3 쿠데타 이후에 해외 언론에다가 서신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전 세계 언론인 및 서울 상주 외신 기하 해가지고 보내셨죠? 관광.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네. 관광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네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PPT 봐보세요. 이게 원래 관광. 국경에 있어서 한치의 보냈어요. 공백도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다. 네, 그러니까 안전하다. 예, 한국이. 아니.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2016년에 저거 보시는 건 2016년에 네네. 문화부가 보냈던 거예요. 네. 지난 촛불에서 보여주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적 모습의 외신들도 찬사 여러분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큰 에너지를 보셨을 거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 조윤선 장관 아시죠? 네네. 그때는 저런 걸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광장의 촛불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했어요. 이번에는 왜 안 하시죠? 이런 그 활동을 해외 언론에 대한 활동을 어떤. 문화부가 왜 이런 걸 안 하시냐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예, 가능하면 외국에는 그래도 한국이 안전하다, 괜찮다, 좀 곤란스럽긴 하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 저기서는 촛불을 언급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촛불 대신 응원봉이었잖아요. 이 응원봉의 이 문화 이게 정치를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쿠데타를 막고 있잖아요. 내란을 빨리 끝내라고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되게 관심거리고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문화부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해요.
정부 대변인이 글쎄요, 뭐 해외 전에는 했는데 사실은 저게 무슨 언론사나 이런 데도 아니고 저희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이해기관에 보내는 건데 뭐 거기에다 그런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그냥 안전한 편한 해외 언론의 얘기- 반응도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실무자가 보고 말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해외로 발신하고 싶은 문화적 혹은 이 부처 소관 업무에 관한 메시지도 안 내보내고 그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참 뭐 이게 근본적으로 아니 그런 그이 이게 근본적으로 얘기를 그래서 여쭤볼게요. 자, 외국에까지 보내는 지금 원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장관을 맡아달라 그랬을 때 나는 이 정보 코드를 맞춰서 일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물론 예. 예, 물론 그랬겠죠. 예. 그런데 지금 희대의 사기꾼 내지는 폭군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 될 때만 해도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고 완전히 이게 전혀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미 장관님도 금방 보면 아시잖아요. 상황이 그때 원래 장관직을 수락했을 때 이걸 맡아서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상황이 다르죠. 근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네. 바뀐 게 아니라 전혀 다르잖아요. 당시에 글쎄, 대통령이 되고 뭐가 그거로 다르거나 국정할 뭐, 예.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그럼 지금 후회 안 하세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이렇게? 괜찮으세요? 아니 그냥 편치가 않죠 지금. 아주 편치 않으시죠? 네, 아주 편치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어디 가서 홍보를 하거나 해외에 알리거나 이렇게 되지가 않죠.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요. 그렇게 하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후회가 되고 빨리 관두시란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시느냐 아니 그걸 어차피 저한테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당연하죠 그거야. 네, 현재로서는 이 정권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건데. 글쎄, 현재로서는 예. 뭐 그게 최대한 국정에 방해가 되지 않은 그 시점까지는 정리를 하고 그렇게 뭐 돼야 되겠. 지금 당초하고 너무 달라져서 아까 변했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바뀌어서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디다 대고 지금 정부 대변인인데도 말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어쨌든 그러나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얼른 드릴게요. 그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지난번에 분명히 원형 보존에 가깝도록 고치지 않겠다, 크게 손대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공무원 설계 지침서 거기 보면 크게 바뀌었어요. 혹시 정신이 없어 이것도 챙기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크게 바뀐 거보다는요. 어차피 저 여민관이나 비서동들이 다 오래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면서 그래서 고치는 그 거예요. 청와대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음번 정권이 만약에 정부가 바뀐다면 그 대통령이 저 청와대 저 관저로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 집무실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갈 수 있겠습니까? 저 상태- 저는 다음번에는 세종시로 가야죠. 그러니까 세종시로 가든 어쩌든 저리 못 갈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뭐 저는 세종시로 세종시로 가야 가는 게 된다고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데 또 몰라요. 어떤 분은 다시 청와대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당장 세종시로 어떻게 가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 손대지 말라. 그래서 손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크게 손대 놓고 보니까 설계 업체하고 원형 보존을 목적으로 해서 설계 지침서에 좀 상의도 하고 아니 지금 뭐 계속 그 의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아니, 지금 근데 실제로 리모델링 많이 사업을 바뀐 게 계속 없어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부에만 지금 오래된 그런 그 인테리어 부분이 바뀌는 거죠. 아니 여민관하고 춘추관에 네. 카페형 라운지나 도서관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경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지난번에 가능하면 원형 보존에 가깝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바꾸지 맙시다. 저게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아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안에 내부 공사를 할 근데 저한테 보낸 답변서를 보니까 설계 방향을 조속히 변경하겠다라고는 돼 있는데 후속 조치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지 마세요. 크게.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라니까요. 인테리어.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당장 누가 지금 저 지금 집무실 공간으로 누가 들어가겠어요? 아니 친위 쿠데타를 해서 실패한 대통령이 쓰던 집무실에 누가 들어가겠냐고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바로 몇 달 안 남았는데 몇 달 이내에 그런 변화가 있을 텐데 그때 세종으로 갈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략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공간을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아니면 최소한의 그 기능 보강만 하고 멈추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장관님 생각대로 안 될 거잖아요. 청와대 재단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될 거잖아요. 그럼 멈추셔야 돼요. 오늘 멈추겠다고 하세요. 글쎄 뭐 그럼 아니 계속 하시려고요, 그 사업을? 다손 놓고 앞으로 있어야 몇 되잖아요. 아니, 모든 그런 일은 손 놓으셔도 돼요. 왜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하시는 만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그 도청 복원 사업 네. 불났잖아요. 네. 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올해 10월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네. 그 예정대로 아마 올 9월이면 다 이제 복원은 될 거고요. 이상 없이 마무리됩니까? 네, 다행히 뭐 그게 그 산소 용접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아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20분 만에 바로 진화.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한축구협회 네. 회장 선거 지금 중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여기 선거 운영위원회 자격을 면밀하게 체육국장님 계세요? 차관님, 이 차관님, 이거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무자격자가 실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 뭐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네. 챙겨주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